네, 네, 오늘은요, 지금 이번에 아도비에서요, AI 엔진이죠. AI 프로그램이 이제 곧 출시되죠. 지금 베타가 출시됐습니다. 일반인들은 아직 들어갈 수 없는데요. 아도비 파이어플라이 베타가 출시되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온 이제 사진이에요. 이렇게 새가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도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려면요, 이제 구글로 들어가셔서요, 구글에서 아도비 파이어플라이를 치시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나라 홈페이지에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아도비 파이어플라이를 치시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검색이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은 이제 일본어, 이제 일본에서 나온 이제 아도비 블로그, 이제 그쪽 블로그에서 일본어판을 좀 가져왔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아도비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런 거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같은 것은 뭐 다른 유튜버들이, 뭐 외국 유튜버나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조금 했으니까요. 이제 더 깊은 내용 같은 경우는 다음에 제가 할게요. 그건 하고요.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깊은 내용은 안 했더라고요. 설명을. 근데 깊은 내용은 제가 설명을 다시 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좀 새로운 내용을 이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일본어 판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이제 보니까요. 이제 여기에 2023년 3월 21일 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좀 넘었죠? 이것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이제, 보시면요.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해요. 제너레이티브 AI, 아도비, 이제, 파이어플라이를 아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란 말이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쭉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그림이 또 나와 있고, 이것을 이제 아도비 파이어플라이에서 이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한 이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서 제작을 이제 한 건데요. 이렇게 파이어플라이라는 이런 글씨만 주면요, 그 글씨에 글씨를 주고요. 글씨에 어떤 걸 넣어라, 어떤 식으로 뭐 만들어라 그러면 이 글씨가 이렇게 변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아름답게 변형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름 작업도 해요. 뭐냐면은 이렇게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이제 어도비 홈페이지 영문판이죠. 영문판 들어가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change scene to 뭐 winter day 이렇게 뭐 겨울로 바꿔라 이러면 이렇게 겨울 그림이 나는 겨울 느낌이 나는 아니 동영상 이렇게까지 바꿔줍니다. 이런 기능을 합니다. 기능을 하고요. 자, 먼저 그러면은 이제 동영상 한번 먼저 시청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잘 시청을 하셨나요? 네, 이렇게 간단히 이거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제가 그 미국 그 홈페이지 있잖아요. 영문판에 들어갔을 때하고 좀 동영상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보여주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하던데 어쨌든지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전부 일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한글로 바꿔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친구 뭡니까? 챗 GPT에게 물어보든지요. 아니면 구글 번역기 사용해도 되고요. 그냥 제가 챗 GPT에게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네, 계속 하는 동안에 네, 이것 말고 이제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아도비 홈페이지에서 잠깐 봐보겠습니다. 예, 아도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아도비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센세이가 나오고 제너레이티브 AI가 나오고 이제 파이어플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파이어플라이도 나오고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센세이란 말이 아마 이게 지금 일본 말입니다. 사실 일본 말인데 일본 말을 썼을 것 같아요. 센세이란 말이 선생님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은데요. 이게 AI 엔진이에요. 한마디로 AI 엔진. 제너레이티브 AI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엔진이고, 엔진의 하나이고, 또 그 다음에 이 제너레이티브 AI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죠. 이제 그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도 설명. 물론 이것을 이제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고, 더 광범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파이어플라이는 뭐냐면 이제 센세와 이제 제너레이트 AI 이런 것들 전부 결합을 시켜서요. 어쨌든 결합을 시켜서 만든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비 포토샵 있죠. 아도비 포토샵과 같은 그런 것들, 아도비 포토샵 이것은 아도비 파이어플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냥 센세나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AI하고 이거 개념은 약간 다른 거죠. 이건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프로그램 이름이고요. 이것들은 AI예요. AI다. 이들은 AI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프로그램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걸 보시면 이걸 쭉 이제 했거든요. CAI까지 나온 게 여기 나왔으니까 다 됐네. 여기까지 보면 이 정도면은요. 보세요. 이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좀 볼게요. 제너레이티브 AI 모델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파워, 힘과 AI 가능성을 융합했다고 그러거든요. 융합이 중요합니다. 융합.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제약이 없이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언어를 설명하거나 간단한 제스처만으로도, 그렇죠? 제스처만으로도 크리에이티브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만 전달해도 동영상을 수정한다든지, 다음에 오디오 트랙에 컷 편집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크리에이티브 제품들 있잖아요.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제품에 이제 그 워크플로우가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AI에 탑재된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수백 개의 작품 변형이 이제 순식간에 생성되고 또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되고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 워크플로우와 제너레이티브 AI가 융합된 멋진 세상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에 의해서 크리에이터와 컴퓨터 간의 대화가 자연스럽고 직관적이고 강력하게 된다. 이게 이제 요점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것은 이런 제너레이티브 AI가 들어가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런 것들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제너레이티브 AI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것은 뭐 좀 헷갈리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직관적이고 자연스럽고 강력하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AI에 기대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것들 있죠. 이런 것을 어도비는 10년 전부터 예측했대요. 10년 전부터 예측한 AI가 컴퓨팅의 모든 측면을 혁신할 가능성에 대한 노력이 다음 스테이지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비는 지금까지 어도비 센세이를 기반으로 한 수백 가지 AI 기능을 제품에 탑재해 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탑재해 왔는데 이제 파이어플라이는 이번에 이제 그것에 한마디로 뭐라 해야 되죠? 결정판이라고는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하나 만들었다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아도비 센세이랄지 이제 다른 이제 AI 기능을 다른 아도비 프로그램에 탑재를 할 겁니다. 탑재를 해서 특히 동영상 프로그램 아도비 프리미어 프로랄지 FT 픽처랄지 이런 거에도 탑재를 해서 더 강력하게 만들 거로 보여요. 근데 일단 파이어플라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 아도비사에서는 3D 프로그램도 만든다는 거 아시죠? 3D에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3D까지 2D, 3D 편집을 강력하게 하고 또 문서 작성 프로그램까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파이어플라이를 시초로 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프로그램이 이제 탄생을 할 거예요. 파이어플라이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아도비에서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있잖아요. 하나가 탄생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나올 것 같아요. 일단 파이어플라이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파이어플라이는 이미지와 텍스트 이제 여기 있죠. 텍스트 이펙트를 생성한다. 네, 그래도 이미지와 텍스트 이펙트를 생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우리 텍스트를 주면 이미지로 바꾸는 프로그램 있죠. 네, 미드저니 같은 거요. 이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걸 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좀 다른 점이 뭐냐면요. 이게 가능성이 더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다음에 더 자세한 설명을 이제 드릴 겁니다만은 미드저니는 약간의 한계가 뭐냐면 텍스트를 주면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을 또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이게 그러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이 자체가 원래 어도비사 자체가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텍스트란만 하나 간단하게 두고요. 또 다른 거에 대한 것은 이쪽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원래 있던 거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여기서 그냥 하나씩 누르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미지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 하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특성을 말하는 것, 이 버튼과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더 무궁무진한 그러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더 창의적이고 여기 써있잖아요. 효율적이고 제약 없다.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더. 자, 그리고요. 쭉 이제 가면요. 어떤 이제 동영상 수정이나 오디오 트랙 편집과 같은 것도 또 분담해주고 이런 것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유니크한 스타일이죠. 이렇게 하고 또 나왔네요. 10년 전부터 얘기해 왔대요. 어도비사는 그다음에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또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런 생성된 AI 컨텐츠는 do not train 이 태그를 준수해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do not train. 그래서 train 우리가 이제 AI를 이렇게 넣는데 우리 작품들 그렇잖아요. 우리의 뭐 얼굴을 넣는다랄지 뭐 이런 거면 그것도 다 사용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어도비사에서 이 중요한 건 어도비사에서는 뭐가 있냐면 어도비 스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도비 스톡을 이용해서 정말 우리의 어떤 뭐 저작권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걸리는 것 없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호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미드저니 같은 것은 뭐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그런 게 있고요. 또 보시면 어도비 센세이라는 기술을 활용하여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도비 센세이는 일종의 이제 AI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로 사용해서 이렇게 됐고 이번에는 그것의 연장상에 있는 제너레이티브 AI 기술이 등장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AI 기술이다. 기술인데 그 연장상에 또 제너레이티브 기술이 또 등장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더 확장된다. 이런 거죠.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 창출은 어떻게 하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한 뭐 결제 방식이나 뭐 세부 정보는 이제 베타 버전이 종료된 이후에 공개될 거다 이렇게 되고 또 작가 이름이 뭐 제너레이티브 AI의 액션에 사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이것도 중요하죠. 이런 것들하고 뭐 do not train 뭐죠? do not train 태그에 묶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 자격증 기능에 대한 태그 이런 거에 대한 거 중요하죠. 이런 것이 돼 있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제너레이티브 AI 기술이 이제 이끌기 위해서는 이제 사용자들과의 대화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피드백 같은 것을 주라는 그런 말도 쭉 써져 있고요. 쭉 보시면 이제 많은 것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AI를 통해서 크리에이터와 컴퓨터 간 대화는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이게 중요하겠죠. 자연스러워지고 직관적이고 강력하다.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자연스러워지고 직관적이고 강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파이어플라이가 이제 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단순히 이제 텍스트를 주어가지고 이미지 생성하는 것 그것을 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어떤 개인적인 컨텐츠 보호랄지 뭐 저작권에 관계되는 것 이런 것에서 보다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이런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다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또 직관적이고 강력하게 만든다.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여기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이미지와 텍스트 이펙트 생성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제품이래요. 그렇죠? 이 첫 번째 제품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제품도 나와서 더욱더 강력하게 나오고 이것들은 스타일, 색상, 톤, 조명, 구성 제어를 사용해서 사진 아트 그래픽 및 텍스트 이펙트 생성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모델을 확장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셔서요. 아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조인 더 베타가 있어요. 조인 더 베타 파이어플레이 여기를 들어가시면요. 여기를 들어가셔서 이런 걸 눌러보세요. 텍스트 이미지 이걸 눌러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꼭 이제 미드저니에 나온 것 같이 네 가지 같은 게 있죠. 여기서 이제 어떤 폼이 있어요. 포토로 할 것이냐, 아트로 할 것이냐, 그래프로 할 것이냐 이런 거 하고 스타일 또 지정해 주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뭐죠? 테크닉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스타일을 하면 스타일이 된 게 또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도비사의 이제 특징이죠. 이미 있던 것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컬러나 이제 톤이랄지 이런 것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빛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것들을 이제 네 개를 변형시켜 주는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요. 이제 하나를 또 고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도 이미지에 대한 설명에 이미지를 다시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텍스트 이미지입니다. 텍스트 이미지를 보셨고 이제 그 다음에는 참고로 이거 있잖아요. 이게 세 가지를 잠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밑에는 이제 그림 이렇게 이런 걸로 만들었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리컬러 벡터 이제 벡터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컬러를 바꿔준대요. 근데 이거 텍스트만으로 바꿔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린 지금까지는 색깔을 바꿀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가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해야겠죠. 그리고 이게 텍스트 이펙트 있잖아요. 이 텍스트 이펙트는 좀 전에 이제 그림에서 이제 1번 글씨 나온 데서 좀 보셨지만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한번 보시죠. 한번 이런 텍스트 하나를 이제 쓰는 거죠. 여기다 YUM이라고 썼잖아요. 이것은 YUM이란 이거예요. 이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 를 이제 바꾸라는 건데 어떻게 바꾸라는 겁니까? 있죠. 이렇게 텍스트 이펙트가 아예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폰트도 나와 있고 이게 어도비사의 최대 장점이죠. 이미 있었던 걸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러한 플랫폼은 이미 갖추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이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이런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셔서요. 쭉 보시고요. 또 이제 다음에 또 설명하겠지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잠깐 제가 보니까요. 이거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이것 같아요. 이게 잠자리 있잖아요. 이 잠자리에서 이 날개 부분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날개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 부분을 이렇게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표시가 없애는 표시죠. 이것을 없애고 이 안에 이게 하트 표시로 만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없앨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인페인팅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기능이 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강아지를 두었는데 이 강아지를 베이스로 해서 다른 강아지들을 또 만들 수 있다. 다른 형태의 강아지. 이것은 이미 미드제니에서 또 보셨죠? 미드제니 보시면 이미지 놓고 또 그 옆에 설명 놓으면 이제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제 바뀐 그림들이. 이제 이런 것도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투 벡터라는 것, 벡터 이미지요. 벡터 이미지. 벡터 이미지도, 우리가, 에디터블 벡터잖아요. 즉, 이것을 변형시킬 수 있는 벡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텍스트를 주면 이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확정도 시킨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한번 클릭만 하면은 이미지 레이쇼라죠.
이미지에 뭐 16대 9를 1대1로도 만들고, 이것은 이미 그 포토샵에 이미 있잖아요. 크롭 기능 같은 걸 사용해서 하면 바로 되는데, 그런 기능까지도 뭐 다 탑재를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이거 쉽게 만들겠죠. 이건 만들고, 또한 AI 엔진이니까 그러니까 해상도를 확대도 할 수 있겠죠. 특히 포토샵 같은 건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상도도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다른 프로그램은 이제 100이라는 해상도가 있다. 이제 100 곱하기 100이 있다. 그러면 200 곱하기 200까지가 한계다. 그러면 우리 이 포토샵은 예를 들어서 1000 곱하기 1000까지도 할 수 있다 할지, 그 정도까지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아무리 AI여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원래 확대하는 것이 그런 원리가 이제 뭐 2배로 하면 이 공간이 남잖아요. 그 공간을 그 첫 번째 입자와 이제 떨어진 그 입자 사이를 그 사이에 어떤 입자로 이제 만들어서 이걸 연결시켜야 되는데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엉뚱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극복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아도비사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이거예요. 3D2 이미지죠. 그리고 이미지를 주고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 같은 것은 범용 3D 이미지인 fbx.fbx랄지 .obj 파일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걸 가져와서 특히 이제 아도비사는 3D 프로그램이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그거 뭡니까? 네, 그러죠. 서페라는 게 있어요. 서브스테이스 페인터라는 게 있죠. 재질을 표현하는 거죠. 뭐, 이 초콜릿을 입혀라. 초콜릿 재질을 내려고 초콜릿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질을 입히는데 이렇게 이걸 잡고, 클릭해서 여기다, 드래그 한다 했지. 더블 클릭을 한다 했지. 뭐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텍스트에다만 넣는 거죠. 그래서 결합시켰으니까 텍스트로 넣는 거죠. 넣으면, 예를 들어서 뭐 초콜릿을 입혀라. 그러면, 뭐 거기에서 뭐 그 초콜릿 이미지를 뭡니까? 클릭 드래그 할 필요 없이 초콜릿이 바로 입혀지고요. 뭐 이걸 또 변형해라 그러면 변형도 될 테고요. 모양도 변형도 될 테고, 또 어디는 어떻게 표현하라고 말해주면 될 테고. 그러면은 재질을 갖다가 입히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자세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이게 정말 대단한 걸로 보고 있어요. 이건 어도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봅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범접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텍스트 패턴, 이것은 어도비 이번에 어도비 말고 미드저니 5에서 새로 나온 기능이 있죠. 대시 타일이라는 기능이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심리스가 있잖아요. 심리스. 이것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것이 이어지는 기능. 이런 타일을 만드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하죠. 뭐 굉장한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거의 어도비사에 거의 유일하게 어도비사만 할 수도 있을 기능 같기도 한데요. 브러쉬 창출 기능이죠. 브러쉬. 텍스트 브러쉬죠. 네, 그렇죠. 뭐 어떤 걸 예를 들어서 이제 텍스트를 주면은 이제 포토샵이나 이제 프레스코 다 어도비사 거죠. 프레스코를 위한 브러쉬를 생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따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브러쉬라면 바로 이 브러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글씨를 줘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라. 브러쉬를 만들면 브러쉬를 만들어주고. 이거 정말 대단한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스케치 투 이미지. 이것도 그러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미지 투 스케치는 했죠.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스케치 투 이미지. 이것도 정말 대단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이미지로 하되 어느 정도의 단계가 나오지 않겠어요? 네, 이미지로 만드는데 뭐 만화로 만들어라, 그리고 뭣도 만들어라, 사진으로 만들어라. 근데 사진도 어느 정도로 만들어라 이런 게 되는데, 이 스케치 투 이미지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을 다른 걸로도 바꿀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스케치 말고 어떤 만화를 사람으로 만들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금 포토샵을 가지고 있는 어도비사에서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보이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투 템플릿이 있는데, 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어떤 템플릿을 쓰십니까? 템플릿 중에서는 파워포인트 같은 거죠. 그런 템플릿 있잖아요. 그 템플릿을 이제 만들 때요.
이제 그런 생성할 때 뭐 여러 가지를 이용했고, 뭐 사기도 했고, 어떤 무료로 다운받기도 했고, 하기도 했고, 아니면 기본 템플릿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는요, 본인이 직접 생성할 수 있죠. 글씨로해서, 자세하게 이제 텍스트로 표현해가지고 만들 수 있고, 또 하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생성한 것을 에디터블 템플릿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내가 이것을요 생성만 한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것을 조작할 수 있어요. 이걸 변형시킬 수도 있는 그런 템플릿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한마디로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베타가 출시됐다. 출시됐다. 그리고 여러한 기능들이 있다.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기능은 텍스트 이미지, 뭐 텍스트 이펙트, 뭐 리커버 벡터 등이 있고, 또 쭉 한번 더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은 이제 만든 작품들이 이런 걸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이 있는데, 뭐 인페인팅 기능이랄지 뭐 이런 기능들이 쭉 있잖아요. 이 중에서 특히나 제가 보기에 좀 놀라운 기능, 특히 이제 어도비사에서 많이 거의 할 수 있지 않느냐 기능은 이제 벡터를 만드는 거랄지요. 아니면 3D 이미지 이쪽이요. 그 다음에 텍스트 브러쉬, 그리고 스케치 투 이미지 이 정도요. 이 정도가 이제 대단한 기능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미지 같은 거, 해상도 같은 거랄지요. 이거 변형시키는 것은 어도비사 제품이 이제 가장 강력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도비사에서 이걸 지금 베타판인데요. 이제 곧 이제 구독으로 하겠죠. 이제 구독이니까 구독을 하는데 이제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나오면은 뭐 체험판도 있을 테니까 체험판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괜찮다. 뭐 그런다면은 이걸 사용해 보면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강력한 기능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좀 말이 좀 길었죠. 그만큼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출시가 된다거나 아니면 출시가 되기 전이라도 더 설명할 것이 있으면 더 설명 드릴게요.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